나눴는데 교육과 기능 또 타사는 어떻게 해? 또 이제 준 PD 입장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기 좀 몇 가지 좀 나눠지더라고요. 2021년도 비대면 교육이 굉장히 이제 가야겠죠. 올해 월월이 넘어갔죠, 사실. 근데 내년 상반기에 이 대응이 안 됐다 그러면 약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양한 라이브 교육의 방법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황 PD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내 온라인 교육. 자, 접근도는 줌이 한 번, 두 번 클릭하면 바로 들어오죠. 참가자들은. 진행한 사람은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일단 참가자 입장에서는 앱을 별도로 스마트폰이든 깔지 않더라도 바로 들어오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참여하기가. 뭐 두세 시간 정도는 줌으로 가능하죠. 그 이상 넘어가면 쉽지 않죠. 그다음에 오프라인 유지였다가 블라블라 방판 조직. 자, 방판 조직은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이제 뭐 병원 쪽이나 이런 데도 보면 지금 비정규직 뭐 1,300명을 지금 정규직으로 하면서 일정 수준 교육을 해야 현장에서 무리가 없는데 굉장히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쉽게 접근하고 빠르게 그 안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는 두 가지 아까 변수 중에 뭐 그 네 가지 다 잡아야겠죠. 어떤 강사를 내세울 거냐, 컨텐츠를 어떻게 온라인 라이브로 구성을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접근하는데 미리 참가자의 태도나 마인드 이런 거를 사전에 어떤 정보를 줘서 이걸 안내를 해줄 거냐, 그죠? 그리고 줌이나 IT를 원활하게 쓰는 것, 변수 네 가지를 굉장히 잘 챙겨주게 되면 뭐 큰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또 외근 직원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의 구성은 뒷단에서 슬쩍 나올 텐데 2사큐 기법이라고 제가 만든 기법이 있어요. 2사큐. 숫자 2사에다가 그냥 큐입니다. 이론과 사례와 큐 질문이에요. 그래서 핵심 이론은 15분. 그 다음에 사례에 대한 얘기로 강의를 풀어줘야 돼요. 묻거나. 그래야 이제 자기도 생각을 하죠. 지금 보면 여러분 옆에 뭐 사무실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온라인 라이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30명이 있지만 제가 1대 30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참가자 입장으로 보면 1대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2시간이든 5시간이든 1대1로 코칭을 한다는 개념에서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이. 그러니까 어때요? 한 사람 앉혀놓고 1시간 떠들어보세요. 난리 나죠.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해도 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이게 1대1 개념이구나. 비디오 하나씩 들어가니까 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김진혁 PD님이 SC제일은행, 뭐 블루진은 저는 써보진 않았는데 줌 활용에 대한 부분이 있고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중사용법. 효율적인 중사용법보다는요. 첫째는 기능을 익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디 썼더라 기억해서 조작하면 그거는 강의든 진행이든 망하는 거예요. 딱 3초를 제가 준피드 교육할 때 3초를 넘어서지 않게 하거든요. 3초를.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그게 계속해서 조작을 하잖아요. 한 대여섯 번 배워보세요. 그죠? 방송 보고 있는데 아나운서가 끊김이 계속 있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줌사용법보다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연습을. 자, 다른 기업 사례나 이런 거 뒤에서 좀 제가 알려드리겠고, 최근의 트렌드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오프라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해서 줌이든 화상 채팅 도구를 갖고 교육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부분으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치형으로 생각하는 순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치형으로 생각하니까 오프라인에서 했던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 사항은. 그 다음에 나머지 의견들은 이제 줌 PD를 봤는데 줌 PD의 역량이 한 5가지 정도 돼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풀어갈 내용들인데요. 효과성, 줌 PD의 역량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갖춰져야 효과성의 의문이 해결이 돼요. 일단 조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효과성을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세가사미의 전 직원 참여 최대한 이끌 수 있는 방법, 줌 환경. 기본적으로 줌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하는 거는 1,000명까지 무리 없이 진행을 합니다. 1,000명까지.
동시 200면 접속 큰 무리 없고. 자,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접근할 때 아까처럼 마이크를 켜고 끄고 이런 조작들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죠? 여기저기 막 잡음 들어오고 택시 소리 막 빵빵 소리 나는데 그 조작을 끄는데 5초가 걸렸다? 에이, 진행 못하죠. 그런 건 길어도 1.5초 안에는 컨트롤이 돼야죠. 그죠? 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그게 준 PD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물론 전문적인 부분 뒷단에 좀 빠르게 가겠고요. 자, 농협에서 모든 교육이 줌으로 가능하냐? 거의 모든 교육이 줌으로 가능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아까 줌과 IT라는 변수 제가 그거 기억나시죠? 그죠? 네 가지 변수 중에 줌의 기본에 밥상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뭐 맛있게 식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릇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도구입니다. 거기에 어떤 재료를 갖다 어떻게 할 거냐는 굉장히 다르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좀 더 많이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구글 설문에 구글 설문, 스프레드시트, 구글 문서 세 가지 정도는 일정 수준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야. 자, 중년층 이상 시스템 어려움. 이거는 사실 접속해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1시간, 2시간, 뭐 1시간 반, 90분짜리 특강처럼 듣는 거는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데 무리 없어요. 뭐 80대 노인도 들어오니까. 문제는 장년층이 PC로 들어오려면 앱을 설치를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앱 설치에 접근한 거 서너 페이지 써주면 돼요. 큰 무리 없습니다. 네, 앱 깔고 거기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뭐 입력하고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고민되는 사항 아니고. 그다음에 가보의 강사의 역량, 아까 얘기했죠. 강사의 역량. 일단은 준 PD의 5가지는 첫 번째는 교육의 운영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그때 이걸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과정 설계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컨텐츠를 그래야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바꾸죠. 라이브로. 그 다음에 강의 경험이 있어야죠. 그래야 맥락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피드백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설문이든 뭐든 참가자 의견을 막 끌어내는데 내 의견 좋네요라고 지나가잖아요. 오프라인상에서. 절대 안 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피드백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줌과 IT 역량. 이 5가지가 역량이 갖추어져야 줌 PD가 되죠. 그러니까 강의 역량만 있다 지금 5가지 중에 한 가지죠. 근데 강사가 강의 설계 능력이 있네? 그럼 2가지 역량이에요. 5가지 중에.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영역에서 준 PD가 그거를 다 할 수 있어야죠. 그럼 어때요? 5가지가 되는데 사내 강사든 다른 강사한테 지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강의 역량만 있으면 돼요. 왜요? 준 PD가 강의를 갖다 설계해주고 그 다음에 조작 서포팅 해주면 되니까 그죠? 강의하게끔 조작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마다 한 명 정도는 5가지의 역량을 보유할 수 있는 준 PD의 역량을 키워야 되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를 6개월 정도만 지났을 때 이 5가지를 일정 수준 역량을 갖다가 보유한 준 PD라면 기존의 다른 분들하고 역량 차이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업무 역량 속도가 어떨 것 같아요? 아까 지금 구글이나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보다 6개월 전에 10시간 동안 서너 명이 했던 거를 한 사람이 1시간 만에 끝나는 일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 상황들이. 도구를 어떻게 내가 디지털 도구를 얘기합니다. 그게 혁신을 할 수 있겠구나. 지금 지난 한 달 반 전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줌을 통한 교육을 하다 보면 이거 조직 문화를 바꾸겠구나 해서 거기까지 가요. 왜 그래요? 아까 제가 1대1이라고 그랬잖아요. 참여도 몰입도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하는 방식, 마인드 등등등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요. 그 기회를 보고 있느냐, 잡고 있느냐,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역시 줌 외에 몇 가지 IT 기기들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최근 IT 기업 주가 상승률 보세요. 그 넷플릭스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죠. 실제 저희 KHR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 한 매출은 한 250%좀 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지금 한 7월, 8월부터 100시간이 넘거든요. 하루 한 달 강의 시간이.
지금 이게 빨간색이 다 강의 시간이거든요. 많게는 사실 저녁에도 되니까 많게는 하루에 12시간씩 강의를 한 경우도 있고, 현재 이런 줌을 전문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쓰는데 기존에 7시간을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하다가 오프라인상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고, 좀 이제 일부 또 줌에 대해서 알아서 이제 그 뒤로는 4, 5시간을 진행을 하는데, 현재 한 439명 정도, 농협 같은 경우에는 90명 각 개 직무교육 담당자분들이 전체 교육을 다 받았었고요. 어쨌든 제가 집계를 해보면 교육 효과성이 있어. 아까 어떤 분이 주셨는데 저는 9배 이상, 최소한이 9배 이상 정도 됩니다. 자, 그렇게 가려면 아까 줌 PD에 대한 기본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사와 콘텐츠, 학습자에 대한 컨트롤 역량이 있어줘야 되겠죠. 사례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처럼 온라인 라이브를 진행하면 거의 12시간 동안 비디오만 보게 되거든요.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죠. 그만큼 피로감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삭큐 기법을 가지고 나름대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주 정도, 2, 3회 정도 강사 미팅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콘텐츠를 온라인 라이브 과정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몇 가지 진행 사례를 보면 이것도 13년째 지금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 포럼인데, 현직 차관급들만 이제 참여하는 포럼입니다. 조찬 포럼.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라이브로 이렇게 8명이 발표를 한 겁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26일 날 진행한 시상식인데요. 네,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가 주최하는 我率先开通便利人员往来的快递通道，有力保障两国产业链。 시상식을 이제 한 서너 번 미룬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더 미룰 수 없으니까 줌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요. 和机构表示热烈的祝贺。 그런 좀 보람된 일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군사 지역으로만 알고 있던. 이거는 어제 저녁에 한 거죠. 우리들이 이제 뭐 좀 그 내년도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부감 없이 이렇게 좀 접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아올 때 좀 점진적으로 변화돼 있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그냥 저기 바뀌면은 그냥 우리는 자연스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알게 되는 그런 게 됐었는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발빠르게 제가 그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또 이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정말 바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뭐 책으로 이렇게 한번 썼었고요. 자, 줌 PD 이 4가지, 5가지입니다. 줌에 대한 능수, 교육 진행, 퍼실리테이터, 강의, IT 블라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씩 가야 되겠구나. 특히나 콘텐츠 구성에 있어서 핵심 이론에 대한 별도의 정리가 필요해요. 이 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모듈별로 FTP 설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팩트, 띵크, 플랜. 그래서 오프닝 설문, 과정 설문, 클로징 설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교수법도 다르게 좀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PD 역량, 특히나 퍼실리테이터나 이런 것들이 강사가 다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설문을 갖다가 응답을 하게 되면 거의 2초, 3초 내에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능숙한 강사분들이 진행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PD가 이제 그런 부분을 대신 또 역할을 나누어서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온라인 라이브 HR 참가자, 학습자 입장에서는 1대1이라는 것. 지금 비디오도 보면 어때요? 이제 보통 이제 25명, 또 전체로 또 늘리게 되면 49명까지 77에 49, 49명이 전체 들어오죠. 결국은 회장님이 오거나 사장님이 오거나 사원이 오거나 비디오는 n분의 1이죠.
그만큼 보여줄 수 있는 역량도 n분의 1이에요. 해서 그런 내부적으로 어떤 회의를 끌어가고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발언권도 n분의 1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왜 분위기가 압도당해서 잘 발언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맥락들이 있고 또 다대 1이죠. 다대 1. 그죠? 자기에 대해서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비디오를 다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장점도 많습니다. 특히나 일부는 또 편안하게 재택에서 또 이제 이런 거를 또 하다 보니까 내년도 상반기 어떨까요? 결국은 재택에서 아마 이제 학습 참여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아마 늘어날 겁니다. 그게 또 이제 주변 환경도 본인 혼자 있으니까 훨씬 낫겠죠. 그러고 보면 이제 반대로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속도, 제 말이 빨라도 큰 부담 없죠. 오프라인상에서는 속도가 빠르면 지금은 그렇지만 반대로 라이브로 진행하는데 속도가 느리면 그것도 루즈해집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분량도 그만큼 아까 핵심적으로 진행하죠. 말은 좀 빠르죠. 블라블라. 콘텐츠 분량도 기존 오프라인보다는 1.5배. 그다음에 콘텐츠는 참여로 구성해야 되겠고 피드백 중심으로 끌어가야 되겠고 그런 사항들을 좀 더 준비를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이게 신입사원 과정 진행한 거거든요. 모듈이 5개의 설문이 12시간 동안 모듈이 5개 설문이 이게 클로징까지 하면서 18개거든요. 그러니까 18개의 설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줬으면 그 얘기만 12시간이면 한 3시간 정도는 거의 이 시간으로 다 할애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이제 좀 다르게 내린 건데 이제 전문가들이 강사들이 정리해서 콘텐츠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콘텐츠란 학습자가 현장에서 학습자를 통해서 현장에서 끌어내는 게 학습자가 만들어가는 게 콘텐츠다라고 이제 저희 KHR에서는 정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참가자 위주, 학습자 위주로 이렇게 참여형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신입사원 과정에 보면 나에게 어울리는 강점이 뭐냐? 신입사원에 지금 25명이 응답한 것 중에는 호기심과 끈기 그 외 이런 것들이 이제 응답을 하죠. 그러면 이제 2가지 효과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만으로도 오프라인 상황에서 이런 거는 그냥 2-3사람 물어보고 그냥 이런 겁니다라고 이제 진행할 거를 온라인 상에서는 어때요? 이미 참여를 하잖아요. 전체가 여러 번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생각에 대한 정리를 가지고 피드백을 하니까 소위 이거를 팩트의 공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보다 빠르게 진행을 하죠. 설문 받는데 뭐 2-3분이면 끝나니까. 이거는 클로징 설문이네요. 배웠던 게 뭔지 다 써내죠, 이렇게. 그다음에 본인의 생각, 관점, 플랜. 그러면 피드백도 중요하죠. 팩트 피드백, 띵크 피드백, 플랜 피드백, 어떻게 수립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강의가 또 진행을 하죠. 강조할 것, 놓쳤던 것. 그래서 한 4.7, 4.8, 4.78 정도가 나왔었고요. 이거는 초급 과정 진행한 건데 리더 과정. 이것도 35명 인원이 좀 많죠. 그럼에도 4.67 정도 나왔고요. 이거는 중급 리더 과정. 또 뭐 크다, 뭐 만족도 나쁘지 않습니다. 23명 진행하는데 4.56 정도 나왔겠네요. 이런 정도. 자, 어쨌든 관건은 핵심은 설문을 이렇게 참여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사실 3명이 필요해요. 지금처럼 IT를 조작할 수 있는 이제 준 PD 역량 중에서도 강사와 설계를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진행과 블라블라 IT 뭐 이럴 수도 있고 이제 5가지 중에 보유한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강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보조 PD가 있어야 돼요. 메인 PD는 강사하고 컨텐츠를 가지고 참가자들이 몰입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끔 그걸 컨트롤 해줘야 되고 보조 PD는 과정 시작 앞뒤 30분 정도만 있으면 돼요. 시작하고 이제 뭐가 돼, 안 돼, 이런 거 하게 되면 그걸 지금 메인 PD가 응답해주면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때만 이제 보조 PD가 못 들어온 사람들 전화해 주거나 뭐 하거나 응대를 해주는 것,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네,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네요. 얘기 좀 서로 나누려고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교육적으로 좀 범위를 좀 넓혀서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컨텐츠에 적용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하게 됐습니다. 네, 역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확실히 되죠. 분명히 좀 다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남미정 PD님. 저는 이제 내년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고민을 하면서 직원들 교육에 내년에는 되게 많이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중이었어서 예, 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잘 적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하시면서 혹시 질문을 주셔도 돼요. 장주비 PD님. 저는 자가학습이 많이 필요하겠구나를 느꼈습니다. 기능 이거 단순하지 않아요. 네, 이 PD님. 네, 오늘 그 교육에서 가장 느낀 거는 그 준 PD의 역량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학습자가 참여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가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황 PD님. 네, 저는 디지털 도구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에 되게 좀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네. 온라인에서 음량의 속도를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공감이 가거든요. 보다 보면 천천히 설명하듯이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지루해질 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학습자가 만들어내는 거다. 서로 이렇게 1대1로 하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던 사전 정보를 주고 미리 설문지를 받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분야에서 좀 더 잘 배우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게 네. 하면서 향후에 이런 줌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겠다. 아까 많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비대면 시대니까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도 이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용화될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게 3개월 전에 이제 이런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줌이나 이걸 이렇게 실제 해보니까 제가 9배라는 게 아까 비용이나 지금 여기 만약에 오프라인상에서 여러분이 영등포가 됐든 여의도가 됐든 강남이 됐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의장에서 이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이 1시간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시간과 비용, 이 기회비용을 따지면 얼마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는 참여도나 아웃풋들이 괜찮네.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져도 야, 이게 한번 이거에 대한 맛을 들리면 이게 병행하겠다. 그냥 이거를 멈추진 않겠다. 오히려 더 확대되겠다.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황 PD님께서 앞에 말씀 잘 주신 게 뭐냐면요. 오프라인상에서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강의장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참가자분들이. 그죠? 그럴 때 이제 결국은 강사가 참가자들을 얼마나 몰입시키냐가 강사의 쇼잉, 뭐 역량이야 이런 얘기를 우리는 소위 HR들이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온라인상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기대 효과를 높게 하려고 하면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게 하고 기대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런 사항들이. 그래서 사전 설문을 받고 심지어는 사전 설문 받은 거를 그걸 공유하면서도 진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그리고 오늘 여기에 또 늦게 이제 오늘 신청하신 분 몇 분은 오늘 질문한 거를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굉장히 1시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들어와야 될 분들이 안 들어오시길래 그 질문들을 드려서 이제 몇 사람 더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입과 전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몰입도를 높일까? 그 고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김동현 PD님.
그냥 질문했던 거 네. 들으면서 네. 저희도 내년에 이제 비대면 교육 관련해서 좀 다양한 고민을 해야겠다는 것과 조금 제 궁금증 해소돼서 네네.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현 PD님. 네. 저도 이제 지금 현재 줌으로 짧게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하고 있으면서 가장 이제 문제점이 그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텐츠로 그들이 흥미있게 그 시간대에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할 때마다 이번 달이면 그러니까 다음 달이면 세 번째 진행을 하는데 이 사람 사전 설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팁을 좀 얻었고요. 그들에게 좀 끌어당길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들어와서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대라든가 장소에 대한 그 교육자들에 대한 그 환경적인 것들을 거기에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그들을 이제 끌어와야 되는지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한번 하다 보니까 뭐 운전하면서도 들어오시게 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우리가 그들에게 좀 배려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그들에게 좀 강력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콘텐츠가 되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아마 여러분도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때요, 여기에? 저거 내가 질문한 건데? 이거 아시죠? 그죠? 저거 내가 질문한 건데라고 생각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피드백 질문 갖고 피드백 할 때 저거 내 질문인데라고 생각하셨던 분. 뭐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소극적이지? 장 PD님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문에 응답해서 뭔가를 썼다는 얘기는 이미 과정 이과정에 참여가 됐다는 얘기고, 설문에 아까 제가 피드백 역량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그 피드백에 대해서 하다못해 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죠? 야, 이런 분들은 진짜 우리가 아마 어떤 대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과정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아마 여기 우리 대리 과정에 아마 우리 대리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 때문에 우리 회사가 참 유지가 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어때요? 본인은 알잖아요. 그죠? 본인이 쓴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니까 해서 그런 피드백을 주면서 뭐 굉장히 업을 시켜줘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자기 인식에 대해서 하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몰입을 하잖아요. 몰입이라는 게 상대방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공감을 해서 막 뭐야라고 스스로가 공감을 끌어내는 게 몰입이지 막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의식이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문을 가지고 끌어내고 피드백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자의식을 건드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한 번 하면 끝나기 때문에 과정 중에서도 모듈별로 16시간 하는데 18번의 설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계속 놀게끔 하려니까 그런 거죠. 네, 강 PD님. 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이 재택 등을 이제 참여를 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정의 육아나 이런 등으로 또는 이제 다른 방해 요인으로 이제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뭐 방법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결국은 이제 마이크 조절인데, 이제 애들이 어려가지고 계속 떠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음성으로는 참여를 안 되지만, 이제 채팅으로 참여가 되죠. 그래서 강사가 다른 분들은 음성으로 하거나 할 때는 여기다가 질문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해서 질문을 올리거나, 혹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른 분들은? 우리 신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병석 PD님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강 PD님, 강성무 PD님은 그거를 채팅으로 올리면 되죠. 그 사항들을. 그리고 실제 IT 도구에는 뭐 패들렛이든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텍스트로 다 참여시켜서 그걸 피드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처럼 이제 말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하지만 실제 글로서 참여하는 게 더 많아요, 콘텐츠가.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 사항들도. 네, 김선희 PD님.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지금의 환경 변화가 안타깝다는 생각도 잠깐 했었고요. 온라인 강의보다는 라이브 온라인 강의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정말 콘텐츠의 고민과 운영의 방법으로 승부를 걸어야겠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줌으로 강의를 운영할 때 한 3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예, 잠깐 네. 나는 어느 쪽에서 포지션을 잡아야 하나 라는 고민도 해 봤습니다. 일단 영역으로 보면 목표가 아까 제가 아마 요게 한 3년 아니면 5년 안에 일어날 일이 저는 땡겨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아마 그런 부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까 약컴퍼니의 그 윤경영 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몇 가지의 기능을 내가 이걸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보통 이제 IT 강의할 때 카카오톡 단톡방과 오픈 채팅방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질문 하거든요. 카카오톡의 단톡방이 자전거면 오픈 채팅방은 비행기예요. 두 개의 활용도가 완전히 달라요. 뭐 간단하게 단톡방에 1000명 그거 갖다 들어오려 그러면 그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오픈 채팅방은 제가 그거 30초면 그 오픈 채팅방 URL 만들거든요. 초대장. 그래서 1000명한테 문자 보내는 데까지만 해도 2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1000명을 일일이 단톡방에 불러올 거 3분, 2, 3분이면 5분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들은 들어오면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IT 도구를 쓰는 거에 따라 완전히 다른 부분들이 있죠. 네, 우리 목포의 사무중공업 우리 황 PD님. 마이크 하단에 음소거 해제해 주셔야 돼요. 네. 거의 19년 관계가 됐는데 그죠? 네, 많은 회사에서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전통 제조업체의 특징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는 조선업체다 보니까 비대면 교육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경쟁력을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집합교육에 대한 몰입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선호도가 워낙 높으셔가지고 그렇지만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뭐 사실 집합교육이 지금의 형태로 운영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실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는 뭐 지역적으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 4,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시간적인 문제나 거리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을 모으기 힘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감염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한다면 또 재택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하고 효과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이 고민만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여하튼 뭐 고민에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더욱더 가열차게 고민해서 저희 회사 실정에 맞는 그런 비대면 교육의 어떤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지민 PD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지민입니다. 저는 고민이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네. 저희 조직은 줌을 많이 활성화 이미 했고 네네. 라이브도 너무 이제 과하게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그 부작용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거죠? 예를 들어 라이브의 장점이 분명히 많지 있지만 단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단정하지 않은 침대에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불편하면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아니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집중이 되지 않고 켜놓고 보기만 한다거나 물론 몰입이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이브로만 고집하지 말고 저희는 이러닝 쪽을 좀 더 활성화하자 쪽으로 포커싱을 바꿨고 차라리 HRD가 그러니까 교육에 조금 더 재미있게 하려면 그 코딩이나 이런 HRD적인 부분에 재미 요소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그쪽의 이러닝 과정과 라이브를 좀 더 병행하고 약간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오디오 교육이나 이런 잘 만든 컨텐츠를 활용한 교육 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바꿔서 내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지금 보면서 줌에서 저희가 그동안 놓쳤던 부분이 많이 나왔던 설문 부분은 좀 많이 놓치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하고 줌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영상의 고퀄리티 영상을 이제 구현하는 게 아직 한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대체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소통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아직 갈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박유진 PD님, 이제 한 2분 남았습니다. 네. 저는 며칠 전에 그 줌 PD 교육을 들었었고요. 네.
그 리마인드 차원에서 왔고 그 아줌마 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오늘 예, 신청을 드려서 기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뒤로 한번 그 랜선 회식을 네. 줌으로 한번 해봤었는데 네. 제 궁금한 게 네. 핸드폰으로 접속을 했을 때는 한 화면에 제 핸드폰으로 4명까지만 공유가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거를 한 화면에 그 4명 이상을 더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